쌤이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쌤 거 보면서 유형별로 한 문제씩 맨 앞에 있는 문제 있죠? 어떻게 문제 풀지에 대해서 설명을 풀 테니까 보시고 이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 받은 거랑 뭐 상문제 있지? 어려운 것들 그건 쌤이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그렇게 복습합시다. 힘내서 한번 보세요. 영년이도 한번 보고 알았지? 224번부터 그러니까 여기 유형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쌤도 그냥 한 번 더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푸신들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명년아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이 그래프는 최고창이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위로 볼륨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있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하고요. 또 하나가 3,0이다라는 힌트를 준 거지. 그렇지? 그치? 이걸 줬을 때 a, b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 이번 단원의 핵심이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사실상 우리가 다룰 건 뭐냐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가 0이 나온다는 소리와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 y 값이 0이 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사실상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라는 힌트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고 있으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 개수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안다는 말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야? 2분의 a가 나오잖니, 그치? 이 값이 이 두근의 합인 2와 같다는 걸 알아서 a가 4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얻어내는 거야.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 형태의 값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b의 값이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3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b의 값이 6이다라는 것을 얻어내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a, b의 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되게 원초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거야. 6단원에서 다른 거 다 놓쳐도 그치? 6단원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쌤이 해주는 이 말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까지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이후에 어려운 문제들은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건데 6단원 배웠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 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x축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y의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x값이 이렇게 두 점이 찍혔다. x축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실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점이 없다는 건 실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이 식을 0이 되게 해주는 실근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와 같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다음 식을 표현해서 해당되는 값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다음 두 a, b의 값을 구한 다음 a와 b를 곱한 값을 모으기 때문에 답은 24가 된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유형 1번 누차만 하죠. 모든 단원의 유형 1과 유형 2, 유형 3 앞에 유형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놓쳐선 절대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거 어려워하더라도 그치? 앞에 유형은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라는 뜻을 해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유형 2도 한번 볼게요. 쌤이 한 유형 몇 개씩 끊어서 갈 테니까 총 9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치? 풀었던 분들도 아마 본인이 푼 거랑 쌤이 푸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점점 쌤이 푸는 형식이 바뀔 거야. 잘 봐. 왜냐면은 처음에는 개념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지만 점점 여러분들 학교에서 문제 풀었을 때 빨리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씩 속도를 내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 하는 거였으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있듯이 여러분들 풀면서 쌤이 푼 게 좀 더 빠르네 하면 그런 것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공부하고 연구하셔야지. 그치? 그러려고 하는 거지 뭐 했던 거 또 하는 건 아니잖아. 자, 227번 문제 보시면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라는 어떤 되게 복잡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치?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렸을 때 x축이라는 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게끔 이런 상황이 되게끔 해달라는 거야. 그쵸? 그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하려면 K라는 이 숫자에다가는 어떤 수들을 쓰면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K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수 K의 최대값 이 상황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와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을 함수인데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우리가 x축과 만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뭐였어? 어떤 수를 넣었을 때 그 y값이 0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x에 넣었을 때 그 값이 0이라는 값이 되게 해주는 그 x값이 두 점이 있다는 건데 그 두 점이 실수에 찍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 2차 방정식의 근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치? x축과 만났다는 것은 여기 실수점 두 점을 넣었을 때 그때 y값이 0이 됐다는 소리일 거니까 실수로 되어 있는 근이 두 개 나왔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말뜻은 주어진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잘 봤을 때 A, B, C라는 것은 X항의 개수, 제곱항의 개수, X항 개수, 상수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1이고 B가 2K이고 상수항이 K제곱 플러스 K-6이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A라는 숫자가 최고차항 개수 1이고 B라는 녀석은 짝수니까 2로 묶어서 B'은 K라는 숫자가 될 거고 C라는 상수항은 나머지인 K제곱 플러스 K-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건 여러분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짝수 공식은 판별식 D를 4로 묶어서 표현된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본다라고 썼으면 그치? B'의 제곱인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써주면 K에 관한 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치? 최고차항은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K와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일 거니까 마이너스 K를 넘겨주시면 K라는 숫자는 6보다 작다라는 근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뭐야? K가 6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면 항상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K값 중에서 정수 K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물었기 때문에 6은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 6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해 보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유형 2에 나오는 227번 문제의 답은 5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쌤이 하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알고는 있는 건데 여러 유형을 이렇게 모르는 거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27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쌤 유형 4까지만 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죠? 오늘 복습 좀 많이 하고 쌤이 계속 어려운 문제만 풀어주다 보니까 복습도 안 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다시 풀면 또 못 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괜찮죠? 자, 유형 3번도 볼게요. 231번 문제 다 같은 유형이니까 자, 2차 함수 y는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라는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x-2라는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이 k라는 녀석이 또 뭐야?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그렸더니 만나지 않네. 오케이. 그것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데 그런 K가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K 값의 범위를 모르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K의 범위를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만 이 두 식을 동시에 성립하는 해가 있다면 그건 교점이 생겼다는 거잖아. x에 어떤 특정 수를 넣었더니 똑같은 y 값이 나왔다라는 개념을 보면 분명히 그래프 상태에서는 교점이 나온다는 개념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 그래프는 y는 fx라는 이차함수 그래프라 쓰고 이 그래프는 y는 gx라는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 두 개를 연립한다는 개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러면 x하고 y는 gx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이 y 대신에 gx를 쏙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개념을 보면 fx라는 식과 gx가 같다라고 썼을 때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이 방정식에서의 해는 반드시 존재해.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의 차이인 거지. 그치? 근데 이걸 성립하게 해주는 x가 실근이라면 그래프 상태에서는 교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방정식의 해가 만약 허근이라면 그래프 상태에서는 뭐야? 교점이 없다는 소리겠지. 그치? 어떤 x인 실수를 x 값이 대입해도 같은 y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fx에서 gx를 빼서 는 0꼴로 만들어준 x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허근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주어진 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유형, 세 번째 유형이지 이게 핵심이죠.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못하고 넘어가느냐 차이 큰 거지. 그치? 이걸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명령이 잘 봐. 이 식과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이 포물선하고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연출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 말은 교점이 한 점에서 접해도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안 된다는 소린 거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연습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나는 이 교점이 있다는 건 그 x값을 대입했을 때 이게 뭐야? x축에 있는 점일 거니까 실수일 거 아니야. 어떤 x의 실수를 넣었을 때 똑같은 y가 나오니까 이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방정식의 근 자체가 허근이 나와야 그치?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해준 x가 허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허근이 3i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에는 3i라는 값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교점이 없다고 쓰는 거지. 그치?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게 해주는 그 x값이 이 실수 범위 내에선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허근이어야겠구만 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해를 한번 해보고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놔야 교점이 실근의 개수가 같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확실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쓴다는 건 뭡니까? 이 식에 이 y 대신에 이 x-1을 여기다가 쏙 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가 x-2와 같다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면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할 거니까 x가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 될 거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 0보다 허근인 거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지만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주어진 식을 fx, gx로 썼을 때 연립해서 실근이 아니라 허근 나와야 되겠구만. 그럼 실근을 대입해서 근을 대입해서 실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정리했을 때 판별 t가 0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짝수 공식을 또 쓸 수 있잖아. 이제 해야지. 그치? b'1일 거니까
B'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에서 얘를 만날 거니까 플러스 K에다가 얘는 부호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 이제 한 번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K가 1보다 작으면 반드시 이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봤을 때 허근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 평면인 좌표 평면상에서는 교점이 반드시 없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1번 유형, 2번 유형 좋지만 이 3번 유형을 이해 못하고 넘어가시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특히 처음 배우고 방정식은 방정식이다, 함수는 함수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이걸 쌤이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혈압을 올려가면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잘 보시고 유형 3번 문제 풀 때 특히 더 신경 쓰면서 풀어보시라는 얘기. 아셨죠? 점검해보시고 한 문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쉴게요. 알았죠? 워낙 중요한 유형이고 6단원에서 지금 쌤이 해주는 이 4문제 정도는 잘 거로 만들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배웠단 말을 못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짜로 여기 이 4개 유형만큼은 좀 정리 확실히 해놓으세요. 236번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의 그래프와 또 나왔어. 직선 y는 2x 플러스 b가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과 2인 두 점에 만난다. 이 두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2로 되어 있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을 준 거지, 그치?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a, b 값을 구해서 a와 b의 값을 곱한 a, b는 얼마가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전번에 했던 유형을 이해했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두 개를 만나는 그래프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거냐, 교점이 두 개 있다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연방으로 해서 둘 다 동시에 성립해주는 x값 또는 y값을 구했을 때 교점이 두 개 있다는 소리일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래프로 보면 아래로 블록인 이 그래프와 오른쪽이라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 두 점에서의 x 좌표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점이 2라는 점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 함수를 2차 함수 fx라 써주고요. 얘를 y는 gx라 썼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둘 다 똑같은 y값 나오고 2 넣어주면 둘 다 똑같은 y값 나올 거예요. 교점이다 라고 썼기 때문에 우린 연립방정식에서 x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시기와 2,5시기가 나온다라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fx를 gx와 같게 해주는 대입해서 만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이 실근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2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머릿속에 바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x는 이 식이고 gx가 이 식이니까 우리가 얘를 방정식의 일반형을 쓰려고 대부분 fx에서 gx를 뺀 식이 0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돼. 그치? 그죠? 그럼 이제 한 번에 하는 거야. 2x가 넘어갈 거니까 x제곱에다가 ax에서 2가 넘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x랑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b가 넘어갈 거니까 3에서 b를 빼주는 식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성립해주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2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식이 무조건 정리가 될 거라는 거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두근을 가지고 방정식만을 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실근이고 그게 마이너스 1과 2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인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두근의 합이 얘네들을 더한 1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a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지? 두근의 곱은 3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 2와 같다는 걸 알게 되면 아, b의 값은 5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와 b의 곱은 5라는 값이 나옵니다 라고 해주는 까지. 그제? 6단원의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쌤이 늘 이렇게 할 때마다 혈압을 올리는데 잘 보시고 못해도 유형 4까지 문제 풀이는 좀 집중해서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형 4까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여기 나오는 발전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지? 쌤이 다음에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한 10분만 쉬었다가